안녕하세요. 평생을 의료진으로 그리고 임상 연구자로 살아온 김태현입니다. 제 나이 91살, 이제는 병원 진료실보다 연구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평생에 걸쳐 깨우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심지어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려 하지 않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피부를 고통스럽게 하는 쥐적과 편평사 마귀에 관한 감춰진 사실입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없어져요. 미용상 문제 외에는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위로인지 아시나요? 오늘 저는 그 그럴듯한 말들 뒤에 가려진 의료계의 불편한 현실을 과감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이나 얼굴에 생긴 작은 돌기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사소한 피부 문제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염력을 지닌 편평사 마귀의 경우 그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질병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병원이나 비싼 시술을 권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주권을 되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가 한창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교수로 일하던 시절 수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미영 씨라고 당시 40살을 간 넘긴 주부셨죠.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 전체와 얼굴 일부에 편평사 마귀가 심하게 번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였던 것이 동네 피부과에서 단순 뾰루지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이들이 제 얼굴만 보면 무서워해요. 남편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게 다 제가 무지해서 병을 얕봐서 그런 거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환자의 고통 앞에서 의사로서의 무력감과 함께 잘못된 정보와 안일한 대처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들이 질병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료계 내부에 만연한 관행적인 치료나 상업주의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죠. 박미영 씨의 눈물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준 셈입니다. 박미영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은 제 연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비싼 시술이나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며 근본적인 치유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대 의학서부터 최신 생화학 논문까지 섭렵하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치려 노력했죠. 때로는 동료 학자들로부터 김 교수는 너무 이상적인 것만 쫓는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고 연구비 지원이 끊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제약 자본과 의료 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저의 이런 연구는 종종 돈 안 되는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절박함과 진실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 천연물과 전통적인 생활 습관 속에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그 효과를 믿기 어려웠지만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증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적용해 본 결과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치료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과 자연의 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들은 바로 그 오랜 연구와 신념의 산물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그 핵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는 절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 험난한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중한 정보가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모든 싸움의 기본은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나타난 불청객이 쥐젖인지 편평사마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쥐젖은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눈꺼풀처럼 피부가 얇고 마찰이 잦은 부위에 생기는 부드러운 살점 같은 돌기입니다. 대부분 양성 종양으로 피부 노화, 비만과 관련이 깊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편평사마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의해 발생하는 명백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이름처럼 표면이 편평하고 약간 솟아 있으며 얼굴이나 손, 팔다리 등 노출 부위에 잘 생깁니다. 색깔은 살색이거나 연한 갈색을 띠고 크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 개가 뭉쳐 불규칙한 모양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다소 거친 느낌을 주며 때로는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편평사마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긁으면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로 쉽게 번질 뿐 아니라 수건이나 면도기 등을 통해 가족이나 타인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한 분은 이마에 생긴 작은 사마귀 하나를 무심코 긁다가 몇 달 만에 얼굴 전체로 퍼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토로하셨죠. 이 외에도 좁쌀처럼 하얀 알갱이가 피부 속에 박혀있는 비립종, 눈 밑에 오돌토돌하게 솟아나는 항관종, 피지선이 증식하여 노르스름하게 튀어나오는 피지샘 증식증 등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각각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헛된 노력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을 기억하며 내 피부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놀랍게도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사과 식초입니다. 선생님, 고작 식초로 뭘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의아하게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병원들이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약물만을 권하는 동안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사과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특정 피부 조직을 위축시켜 탈락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과 식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반드시 첨가물이 없는 순수 발효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하며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사과 식초 희석액입니다. 깨끗한 정수 100ml에 순수 사과 식초를 찻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만 넣어 잘 희석합니다. 이 희석액을 멸균 거즈나 화장솜에 적셔 쥐젖이나 편평사마귀 부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떼어내고 깨끗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둘째, 사과 식초 농축팩입니다. 바셀린이나 천연 오일 소량의
사과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잘 섞습니다. 이 혼합물을 면봉을 이용해 해당 부위에만 아주 얇게 바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이 방법은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 참여했던 한 분은 목에 수십 년간 달고 살았던 쥐젖이 이 방법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과 식초는 산성을 띠므로 반드시 희석하거나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과 같이 덜 민감한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약간의 따끔거림은 정상 반응일 수 있으나 심한 통증이나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과 같이 민감한 부위나 상처가 있는 곳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 때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우리 전통 곡물인 율무입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피부를 맑게 하고 각종 피부 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 온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 의학계에서는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율무에는 코익세놀라이드라는 매우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편평사 마귀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문제에 율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무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무팩입니다. 곱게 간 율무가루와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천연 알로에 베라겔을 1:1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여기에 꿀을 약간 첨가하면 보습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율무팩을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이나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도톰하게 펴 바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과거 제 연구실을 찾았던 한 젊은 여성은 얼굴 전체에 퍼진 편평사 마귀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피부과 치료에도 차도가 없던 그분에게 제가 율무팩을 꾸준히 사용하도록 권했고 수개월 후 몰라보게 깨끗해진 피부로 다시 찾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율무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율무 한 줌을 깨끗이 씻어 물 1.5리터와 함께 주전자에 넣고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 이상 은근하게 달입니다. 이렇게 우려낸 율무차를 하루 두세 잔씩 물처럼 마시면 몸속부터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율무는 성질이 다소 차므로 평소 몸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하며 임산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할 때도 반드시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잊지 마십시오. 제약회사들이 결코 반기지 않을 진실, 우리 땅에서 자란 이 작은 곡물 속에 강력한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쥐젖이나 사마귀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의 악몽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평사 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우리 몸의 면역 상태와 위생 관리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법,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철벽 수비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손 위생은 생명입니다. 우리 손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이 오염된 손으로 무심코 얼굴을 만지는 순간 바이러스는 새로운 공격을 시작합니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둘째, 병변 부위 절대 접촉 금지입니다. 쥐젖이든 사마귀든 보기 싫거나 가렵다고 해서 손으로 만지거나 긁거나 짜내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바이러스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2차 세균 감염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은 코 옆에 생긴 작은 사마귀를 손톱으로 떼어내려다 염증이 심해져 코 전체가 붉게 부어오른 적도 있습니다. 셋째,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때를 미는 목욕 습관이나 화학 성분이 강한 세정제, 잦은 스크럽제 사용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여 외부 유해인자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건, 베갯잎, 면도기 등 개인 위생용품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삶거나 햇볕에 소독하여 가족 간 전염의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숙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몸 전체의 면역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자가 관리법들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오히려 어설픈 자가 관리가 병을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비법,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자가 관리를 수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개수가 늘고 크기가 커지며 색깔이 변하거나 통증, 출혈, 심한 가려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즉시 자가 관리를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사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쥐젖이나 사마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크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갑자기 색이 검게 변하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단순한 양성 병변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부암과 같은 악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한 환자분은 발바닥에 생긴 작은 점을 티눈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제거하려다 악성 흑색종 진단 시기를 놓쳐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쥐젖의 경우 의료용 가위, 레이저, 전기소 작술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하며 편평사마귀는 병변의 상태와 환자의 특성에 따라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 면역 요법, 약물 도포, 한의학적 침구 치료 및 약침 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법이 가장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비전문가의 말만 믿고 집에서 칼이나 바늘, 정체불명의 약물 등으로 병변을 제거하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삼가십시오. 이는 심각한 세균 감염, 영구적인 흉터,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문턱 너머에 가려져 있던 쥐젖과 편평사마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 우리 주방에 숨겨진 보물인 사과 식초와 전통의 지혜가 응축된 율무를 활용한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자연 치유법, 나아가 재발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철벽 방어 생활 습관,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경우와 절대 스스로 손대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까지 총 4가지의 핵심적인 생존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쥐젖과 편평사마귀는 그 발생 원인부터 전염성, 치료법까지 완전히 다른 질환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확한 구분이 모든 관리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사과 식초의 올바른 선택 기준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사용법, 그리고 사용 전 피부 테스트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셋째, 율무에 함유된 강력한 코익세놀라이드 성분의 힘을 믿고 율무팩과 율무차를 꾸준히 활용하여 몸 안팎으로 건강한 피부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넷째, 손 위생 철저,
병변 부위 절대 자극 금지, 피부 장벽 강화, 면역력 증진이라는 4가지 생활 수칙을 통해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관리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변화나 악화되는 양상이 관찰될 경우에는 미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오랜 피부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평생을 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헌신해 온 한 노학자의 간절한 외침이자 양심의 선언입니다. 귀한 내용들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인의 만성 피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원인과 혁명적인 해법이라는 더욱 충격적이고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